방문요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침 교육편. 안녕하세요. 두손누리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님이라면 1년에 1회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침 교육에 오신 요양보호사님들을 환영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님들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批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 그럼 인권침해란 무엇일까요?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인권침해란 근로시간 중에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센터의 업무 분장 외에 업무 요구 또는 폭언, 폭력 등의 물리적, 심리정서적인 고통으로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자율성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는 부당한 대우나 과중한 업무 요구, 근무 환경 미비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서로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은 총 3가지로 첫째, 평등권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노동 관련 권리입니다.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권입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7조의 2항, 장기요양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라고 개진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저희 센터에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포함한 전국에 계신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 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권과 평등권, 자유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 시설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에 관한 보호로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로 첫째, 임금 및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요양보호사님들은 법정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 외 보전수당 등이 있고 법정 휴일의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등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 중 2번째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라면 센터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동작,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유지 방법, 응급상황 대처 요령, 안전한 이동 및 교통안전수칙 등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건강보호, 업무 관련 위험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요양보호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항상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에 따라 장기요양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병뿐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자세, 대상자 체위 변경 등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근무와 같은 작업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희롱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행위로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입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혹은 직접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밖에 또 다른 행위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의 대처 방안으로 기관과 종사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우선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및 수급자 상호 간의 성희롱 발생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에 상호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 패설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급자의 신체 케어 시 음담 패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례입니다. 위의 교육 내용을 토대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요양보호사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어르신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리를 뻗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니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온몸을 안마해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자꾸만 쳐다보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이럴 때는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 같은데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대응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며 성희롱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대상자가 남자 어르신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성희롱 가해자로 의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기타 개인적인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 함께 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을 시청해주신 요양보호사님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노인복지 실천을 하시는데 기여하시기를 희망하며 여기까지 두손누리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